전반적으로 국내에서 이제 해외로 굉장히 글로벌화되고 있습니다. 수출의 물량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고요. 가장 엄청난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이익률입니다. 예. 이 회사들의 이익률은 평균 30%가 넘습니다.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. 어마어마합니다. 네. 지금. 그리고 이제 막 해외에 진출하기 시작했거든요. 물량에 대한 포텐이 터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. 예민수의 경제 토크 훈훈한 주식 김지훈 대표님과 함께 헬스케어 의료기기 얘기하겠습니다. 이제 금리가 더 이상 뭐 오르기보다는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있잖아요. 그러면 이제 바이오 헬스케어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건데 전반적인 바이오 주식보다는 어떤 의료기기 이런 쪽입니까? 어떻게 보세요? 의료기기가 좀 실적의 안정성이 좀 좋은 것 같고요. 의료기기 관련된 회사들도 전반적으로 국내에서 이제 해외로 굉장히 글로벌화되고 있습니다. 수출의 물량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고요. 의료기기 회사들의 뭐 가장 엄청난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이익률입니다. 전체적인 의료기기 회사들의 이익률은 평균 30%가 넘습니다.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. 어마어마합니다. 지금. 그리고 이제 막 해외에 진출하기 시작했거든요. 그래서 지금 그 Q 물량에 대한 포텐이 터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. 헬스케어 회사들 소리 소문 없이 지금 의료기기 같은 회사들 뭐 클래시스, 루트로닉, 뭐 제이시스 메디칼, 뭐 파마리서치 이런 회사들 다 지금 신고가 영역입니다. 근데 굉장히 의료기기 회사들 좋은 게 뭐냐면 아주 심플하게 매달 그 소위 말하는 관세청의 HS 코드를 입력하면 예를 들어 보툴리눔 톡신 우리 소위 말하는 이 보톡스 3002.90.9000 이걸로 입력하시면 HS 코드를 입력하시면 매달 수출 데이터가 나오고요. 이게 너무 재밌습니다. 그리고 매달 나오는데 어디 회사까지 알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 보툴리눔 톡신의 강원도 춘천시의 데이터를 보면 강원도 춘천시에 휴젤이 본사가 있습니다. 휴젤이 공장을 갖고 있거든요. 휴젤이 강원도 춘천시의 데이터고 전년 대비해서는 28% 증가했구나. 여전히 견조하거나. 그럼 임플란트 관련돼서 경기도 수원시에 HS 코드 9021.29.00000을 치면 경기도 수원시는 덴티움이거든요. 덴티움 관련돼서는 덴티움은 전년 대비는 4.5% 줄었지만 전월 대비해서는 118% 증가하면서 덴티움도 이 소위 말하는 수출 데이터가 굉장히 회복이 되고 있다. 그다음에 뭐 전체적으로 그러면 헬스케어 관련돼서 이런 수출 데이터 관세청의 수출 코드를 통해서 매달 얼마나 수출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게 확인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굉장히 좀 심플하게 투자할 수 있고요. 아까 말씀드린 해외에 대한 포텐이 현재 주가를 비싸다고 얘기하기에는 앞으로도 해외 수출 쪽에서 굉장히 많은 성장이 남아 있어서 어떻게 보면 장기로 투자하기에는 반도체보다는 좀 안정적으로 투자하는 게 의료기기가 좀 더 좋지 않을까.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그래요? 네. 근데 의료기기 업체들이 최근에 좀 올랐어요, 그죠? 네, 올라서 맞습니다. 약간 옆으로 이제 기간 조정을 가르고 있는 상황인데요. 뭐 의료기기나 헬스케어가 보톡스도 있고, 그죠? 네. 임플란트 관련된 업도 있고, 그죠? 네네. 의료기기, 피부 미용 다양합니다. 그 가운데 좀 눈여겨 보시는 기업은요. 네, 가장 뭐 1등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클래시스를 보겠는데요. 클래시스는 뭐 압도적인 영업이익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. 뭐 50%대 영업이익률을 자랑하고 있고요. 클래시스도 서울시 강남구의 수출 데이터를 보시면 이 소위 말하는 이 의료기기 중에 가장 4월 달에 들어서 압도적인 성장률을 보여줬습니다. 전년 대비 한 77% 성장이 나왔거든요. 그래서 굉장히 수출 데이터에서 압도적인 그 데이터를 찍고 있고 두 번째는 이 아직 클래시스는 가장 윗단이라고 하는 가장 좀 높은 그 밸류를 쳐줄 수 있는 미국 시장에 아직 진출을 못했습니다. 근데 대신에 브라질, 태국, 대만 등 이 신흥 시장에서 생각보다 성장이 엄청나게 나오고 있습니다. 브라질 같은 경우는 뭐 100%씩 성장이 나오고요. 매출단에서도 100억 이상 넘게 나오고 있습니다. 근데 이 100억짜리 브라질 정도 규모의 매출이 앞으로 태국, 대만, 뭐 일본, 호주, 러시아 엄청나게 다양한 국가에서 2025년까지 꾸준히 100억 이상 나라별로 그러니까 굉장히 실적의 안정성이 담보되는 거죠. 예를 들어 뭐 중국에서 매출이 안 나와도 뭐 호주라든지 브라질이라든지 러시아라든지 태국에서 이 매출이 꾸준히 늘어나면 굉장히 좋을 거라 보고 있고요. 그다음에 좀 재미난 거는 이 소위 말하는 이 의료기기 회사들이 장비를 보통 연에 이제 장비를 쭉 이제 세팅을 하면 그게 3년 텀으로 소모품을 계속 교체를 해줍니다. 그러니까 3년 동안 소모품의 매출이 안정적으로 어떻게 보면 보증이 되는 효과가 있고요. 지금 클래시스 같은 경우는 슈링크 유니버스 교체 수요가 지금 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. 기존의 슈링크랑 슈링크 유니버스가
지금 이미 장비가 세팅이 국내는 다 깔려 있기 때문에 3년 동안 향후 소위 말하는 소모품의 마진은 55%거든요. 소모품이 향후 못해도 3년 동안은 계속 슈링크와 신제품으로 나온 슈링크 유니버스에 대한 그 소모품 매출이 계속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연간 뭐 50% 이상씩 성장이 좀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. 슈링크 유니버스를 이제 해외에 깔기 시작했거든요. 그래서 해외에서는 슈링크 유니버스에 대한 소모품이 앞으로 폭발적으로 좀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. 그다음에 이제 그 레이저 치료기기 중에 볼류머란 그 슈링크가 갖고 있는 클래시스가 갖고 있는 이 모델이 있는데 요것도 한 연간 300대 정도 이제 매출이 나옵니다. 요거는 역시나 주력 시장이 지금 브라질인데 브라질에서 요것도 지금 그 볼류머도 300대가 깔리면 2년에서 3년 정도 아까 말씀드린 소모품이 계속 수요가 견조하게 나올 것으로 보고 있어서 해외에서는 지금 국내는 소모품 벌써 매출 관련돼서 판매 비중이 80%까지 나왔기 때문에 추가로 더 성장하려면 20% 정도밖에 상승 여력이 없지만 지금 해외 같은 경우는 소모품 매출 비중이 40% 미만이기 때문에 약 2배 정도 가까이 해외 소모품 매출이 좀 기대감을 갖고 있다. 그래서 지금 이 의료기기 관련돼서 글로벌 의료기기 평균 PER이 한 뭐 19배 정도 되는데 지금 딱 기준으로 20배 정도입니다. 그러니까 약간 고밸류를 받는 건 맞죠. 평균 전체 그러니까 이 미용 의료기기 단의 평균보다 더 높은 수준이니까.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중국이나 미국 시장을 빼고도 나머지 중남미나 이런 신흥 시장에서 엄청나게 폭풍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매출과 영업이익이 모두 그냥 30%씩 그냥 계속 안정적으로 성장하기 때문에 좀 이 의료기기 단에서는 좀 계속 시가총액 계속 압도적으로 1등을 유지하고 있는 크래시스가 좀 가장 매력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. 그럼 바이오 전체적으로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지 어떻게 보면 이제 숫자가 좀 나오는 거잖아요. 이쪽 그 피부 미용이나 의료기기 숫자가 나오는 거고요. 그 나머지 신약이나 이런 것들은 역시나 굴곡이 아직까지도 있는 상황인데 그런 점에서는 CMO하는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최근에 셀트리온 그룹주도 주목을 받았었잖아요. 셀트리온이나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시각은 어떠세요?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굉장히 좀 무겁게 움직이거든요. 근데 저는 유통주식수가 없어서 그런가? 네. 주식수 그 영향도 있는 것 같고 사실 관심이 지금 별로 수급적으로 워낙 반도체에 몰리다 보니까 관심이 없는 것 같고 지금 보시면 근데 기관은 뭐 계속 매도세로 일관하고 있지만 외국인은 그래도 뭐 꾸준히 최근 추세를 보면 그래도 팔자세보다는 사자세가 더 많거든요.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실적이 굉장히 좋습니다. 삼성바이오로직스 보시면 매출단에서는 그냥 꾸준히 연평균 15% 이상 성장이 나오고요. 이익단에서도 10% 이상 그냥 한 번도 이제 역성장이 없이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3조 5천억대에서 내후년에 보면 이제 거의 4조 5천억대까지 매출 성장이 나오고 아마 올해 연간으로는 처음으로 1조대 영업이익을 좀 상대적으로 좀 달성할 거로 보여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저는 지금 가격 때는 좀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보고 있는데 아무래도 뭐 클래시스라든지 덴티움이라든지 이런 회사에 비해서 탄력도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조금 나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투자하는데 안정적으로 실적 성장이 나오면서 반도체나 미디어 엔터 사기는 좀 부담스러운 입장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굉장히 좋은 대안일 것 같은데 제약바이오나 의료기기나 헬스케어를 투자하고 싶은데 조금 변동성 있고 좀 더 가파르게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을 택한다면 차라리 덴티움이나 가격 부담이 있더라도 덴티움이나 클래시스가 오히려 좀 더 삼성바이오로직스보다는 사람들 관심도 많고 가볍기 때문에 그게 더 매력적으로 보고 있어요. 성향에 따라 다른 것 같습니다. 셀트리온 어떻게 봐요? 셀트리온.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삼성바이오로직스보다는 매력도가 좀 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. 아무래도 물론 셀트리온 관련돼서 유럽이나 북미에서 그런 그 소위 말하는 허가 받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 단기간에 주가가 올라오면서 많이 반영이 좀 돼 있다고 보고 있고요. 이런 이 바이오 시밀러 관련돼서 저는 이미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아마 셀트리온을 넘어서지 않았나.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상징적으로 봤을 때는 셀트리온이 삼성바이오로직스보다 밸류에이션이 엄청 싼 것도 아닌데 뭐 여러 가지 자본력이나 캐펙스 투자나 실적 증가율로 봤을 때 셀트리온이 그렇게 삼성바이오로직스보다 엄청 매력적이라고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. 네, 헬스케어 의료기기 클래시스 탑픽으로 말씀하셨고요. 얘기가 나와서 에타 바이오 업체들까지 좀 여쭤봤어요. 훈훈한 주식 김지훈 대표님 오늘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